지금까지 기업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많이 없었죠. 금요일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애트 운영사 컨두잇 이상목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이 이슈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안의 화제였던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과 관련해서 인적 분할이 철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전에 이제 공시가 나서 이제 인적 분할이 이제 철회됐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 주가가 무려 13.73%나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아시다시피 파마리서치 리주라는 그 스킨 부스터 이제 국내 대표 1위 업체로서 인적 분할만 없었다면 2분기 실적도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주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인적 분할 직후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그런 기대가 깨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인적 분할에 대해서는 이제 주주들은 굉장히 환호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주주들이 모여서 주주들의 힘으로, 주주들의 손으로 이런 이제 인적 분할을 막아냈다는 점이 좀 의의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머스트 자산운용에서도 잘 나서 주셨고, 또 소액 주주들도 직접 모여서 주주들이 무려 4.5%, 약 2,500억 원의 이제 소액 주주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부분들 이제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아무래도 많이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점들이 주주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들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꼈다는 점에서 좀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대로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이 철회가 되면서 시장이 안도한 점은 굉장히 다행인 이슈인데, 네. 지금 보시면 하나마이크로는 비슷한 구조의 인적 분할을 계속 강행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파마리서치의 인적 분할 구조는 사실 완벽하게 똑같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적 분할 자체는 주주 가치 훼손은 없습니다. 다만 인적 분할 이후에 이어지는, 결국은 이제 중복 상장으로 이어진다는 면에서 그 주주 가치 훼손이 명백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중복 상장 구조가 되면서 이제 옥상옥 구조의 지주사가 출연이 되고 양사가 모두 상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발을 해오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하나마이크론과 이제 그 파마리서치의 또 공통점이 인적 분할 직후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점인데, 이제 실제로 파마리서치가 17.11%,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이 13.82%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응도 똑같았다. 그리고 이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서 주주들이 똑같이 반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목적이 회사가 열심히 설명하시는 건 경영 효율 개선, 그리고 운영 효율을 개선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열심히 찾아보니 결국은 승계 목적이라는 것도 결국 좀 드러났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경우에도 이제 최창호 회장이 이제 최한수 부사장으로서 어떤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인적 분할 공시가 올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주주들의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을 좀 이용해 가지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좀 무리해서 인적 분할 추진한다는데 좀 그런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액주주들이 결집을 하고 있는 듯 보이는 상황이고, 또 인적 분할을 의결하기 위한 주주총회가 다음 주라고 하죠. 네네. 그 충남 아산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7월 16일 날 네, 주총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주총에 좀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현재 수익주주분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아마 같이 오셔서 이제 주총에서 인적 분할의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금 소액주주들은 저희 액트의 4% 정도, 1,200여 명이 모여 있고, 지금 현 기준 의결권 위임에도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본 바로는 1.6% 정도 참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한국거래소에 탄원서 이미 제출을 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총인데, 지금 회사에서 주주명부를 아직도, 지금 주총이 3일 남은 상황인데도 주주명부를 주주들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총을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롯데렌탈 소식도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도 VIP 자산 운용에서 경영권 매각과 유상증자 관련해서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네, 그 VIP 자산운용에서 6월 달부터 이제 롯데렌탈 관련해서 좀 문제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파마리서치 그리고 태광산업, 하나마이크론 이어서 이번에는 롯데렌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 의무가 강화되는 그런 시점에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비판적인 시선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대주주만 배부른 M&A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소액주주분들도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롯데렌탈의 경영권 매각과 유상증자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크게 세 가지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사간 가격, 그리고 유상증자가 들어오는 가격, 그리고 지금 이번엔 생략됐지만 이제 그 공개 매수 가격 이 세 가지의 가격이 크게 다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공정하다, 이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M&A다 혹은 불리한 불공정 거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일단 구주 매각이 주당 77,000원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매각가에 대비해서 62% 할인된 이제 29,18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식이 거래된 가격과 지금 유상증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현재 시가랑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시가는 한 34,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롯데그룹이 챙긴 이익만 좀 눈에 띄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주주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공모가가 59,000원대였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된 상황에서 공개 매수까지 생략이 되어 있다 보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한 평균 단가를 본인들이 만들기 위해서 높게 사고 싸게 유증하는 그런 이제 작전을 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남양유업 우선주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한화 우선주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남양유업 우선주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잘 가지진 않는데 우선주도 네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우선주 투자자분들도 적고 실제로 시가총액 비중도 보통주에 비하면 워낙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관심들이 없는 거는 사실이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점도 현실로는 인정하긴 해야 합니다만 그래도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다고 해서 이분들의 어떤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제한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한화 우선주의 경우에 이제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강일 국회의원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화 우선주의 경우에는 1년 전에 이제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시를 했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이제 52주를 1년으로 보면 이제 51주가 지난 지금 다음 주에 상장 폐지인데 회사의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시를 해놓고 현재까지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다 보니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가 상장 폐지인데 아무런 회사에 설명이 없다 보니까 좀 뭔가 좀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자회견도 이루어졌고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유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주주분들이 얼마 전에도 액트에 모여서 이제 주주 대표도 선출하고 우선주 투자자들 중에 약 21%가 지금 액트에 모여 있고요. 이분들의 말씀은 아주 간단한데 주주 가치 제고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배당 수익률이 0.3%에 불과해서 이 우선주에 투자했는데 배당이 제대로 사실 되고 있지 배당을 않은 보고 것 같다. 들어가는 거라.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주주분들이 목소리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화 우선주도 그렇고 남양유업 우선주도 그렇고 우선주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선주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네, 서두에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주 투자자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홀대하고 뭔가 나는 좀 소외되는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회사도 우선주 투자자들의 숫자가 적고 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좀 홀대하거나 소외가 되지 않도록 좀 평소에 어떤 공시를 해놨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고, 또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남양유업도 그렇고 하나우선주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이슈를 추가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우선주의 경우에는 일단 다음 주에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뭐 상장 폐지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회사가 앞으로 지금 내어놓을 좀 그 주주보호 대책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외 매수 방법으로라도 좀 주주들이 유동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회사가 신경을 많이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남양유업의 경우에는 좀 주주분들이 이야기하는 건 배당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배당 문제에 대해서 회사가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명하고 앞으로 배당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좀 잘 주주들과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요일 마켓 포커스 컨두잇 이상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